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 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하죠. 네, 오늘은 그 한덕수 민주당 믿는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내일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죠.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인준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제가 오늘 그 한 후보자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민주당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 이렇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정권도 이미 여러 차례 잡아봤고 국정도 여러 차례 이제 맡아봤으니까 정권 이양 과정에 어떻게 협조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잘 알고 있지 않냐. 또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담담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반응인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비슷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 후보자 모두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일종의 뭐 정치적인 압박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이 쉽게 해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던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그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 당론도 이제 안 정한다고 하니까 혹여 뭐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해서 좀 인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당 지도부랑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결시키겠다는 기류가 강한 거는 일단 분명한 사실 같고요. 다만 당론으로 정했다가 무기명 투표에서 뒤집히면 리더십에 조금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의원들 각자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이 다수 원로들은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해줄 건 해주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각자의 고민도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그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인 시절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모양이 좀 빠지긴 하겠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그 한 후보자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뿐이라고 자신에게도 말을 했고 지금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뿐 아니라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직접 연락해서 설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냈던 인물인 만큼 좀 야권 인맥도 두터울 수밖에 없겠죠. 꽤 자신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내일 표결을 일단 지켜보죠. 만약 인준이 된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이제 한 후보자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영역이고 이미 그 절차적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회담 이후의 성과를 이행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주미대사도 했으니까 인준되고 나면 뭐 역할이 없진 않겠죠. 자, 그럼 서반장이 준비한 건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법카 아내가 쓴 게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저런 말을 해서 논란이 크던데 네. 대선 후보 때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이 관훈 토론회에서 한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 근데 문제는 좀 있다고 보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뭐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있고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사적을 도움을 받은 건 문제다. 그런데 아내가 법카를 쓴 건 아니다. 이거는 뭐 법카로 초합하고 그 소고기를 사서 이 후보 집에다가 걸어놨다는 폭로까지 나왔는데 왜 저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네, 지난달 공개된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김혜경 씨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이 법카를 썼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수사에서까지 확인이 될 경우에 배 씨는 물론 김혜경 씨도 이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죠. 아내가 쓴 게 아니다. 이 말은 결국 횡령은 배 씨가 한 거지 아내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 법률적인 방어용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음식을 배 씨가 먹지도 않았고 또 그 김 씨 집에 걸어놨는데 그걸 배 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모는 것은 좀 꼬리 자르기로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면 뭐 저렇게 말을 해도 사실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입으로만 했다는 뜻입니까? 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 후보가 이 국고 손실 혐의를 강하게 반박한 부분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법적인 대응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분인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걸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배 씨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분이란 대목입니다. 일부 일탈이 있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채용돼서 정상적으로 근무됐던 공무원이다. 이게
주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죠? 네, 국고손실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 배 씨의 주 업무가 뭐였는지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 공직을 수행하며 가끔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봐준 정도라면 이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처음부터 사실상 김 씨의 이 수행을 위해 뽑아놓고 공무원 월급을 받아가도록 했다면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발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불리한 정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 배 씨가 성남시 재직 때 생산한 문건이 영건이다. 또 국회 협력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회 출입증 발급 기록도 없고 업무 분장표에도 없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혐의들이 다 입증이 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1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미만일 경우에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자, 뭐 일단은 선거는 선거고 수사는 수사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